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식사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 타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셨나요? 아니면 아이고 배부르다 하며 잠깐 눈을 붙이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바로 그 행동이 내 몸속 혈관을 설탕물에 절여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당뇨병, 그 중에서도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인 혈당 스파이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당뇨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인구 셋 중 하나가 당뇨병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당뇨인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발을 절단해야 하거나 콩팥이 망가져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합병증이 오고 나서야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뇨는 생활습관병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생활습관만 조금 고치면 약 없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제발 이것만은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하는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부터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기적의 식사법, 그리고 힘든 운동 없이도 혈당을 태우는 비결, 마지막으로 약사가 추천하는 당뇨에 좋은 영양제 정보까지 당뇨에 대한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20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20년, 아니 30년의 건강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몸속 혈당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와 높이입니다. 밥을 먹자마자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혈관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보세요. 맑은 물이 흘러야 할 수도관에 끈적끈적한 설탕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탕 결정체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혈관 벽을 긁고 지나갑니다. 혈관은 상처를 입고 그 상처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로 이어지죠. 이것이 심해지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최악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사 직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눕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식곤증 때문에 밥 먹고 바로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내 몸에 설탕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포도당을 우리 몸의 근육세포 안으로 넣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이 똑똑 노크를 하고 근육아, 밥 왔어, 문 열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밥 먹고 바로 눕거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일을 안 하니까 나 지금 에너지 필요 없는데? 하고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럼 갈 곳 잃은 포도당은 어디로 갈까요? 네, 그대로 혈관에 남아서 혈당 수치를 미친 듯이 올리고 결국 뱃살, 즉 내장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장 지방은 다시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60대 중반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체격도 마른 편이라 본인이 건강하다고 자부하셨어요. 유일한 낙이 점심에 국수 한 그릇 드시고 소파에서 1시간 정도 낮잠을 주무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당뇨 판정을 받고 충격을 받으셨죠. 이른바 마른 당뇨였습니다.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바로 눕는 습관이 췌장을 혹사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키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식사를 시작하고 약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혈당이 가장 높게 치솟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몸의 근육을 사용해주면 근육이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쏙쏙 빨아들입니다.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거나 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건 가벼운 산책입니다. 식사하시고 동네 한 바퀴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걸어주세요. 만약 날씨가 안 좋거나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까치발 들기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다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가자믹은 푸시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과 당 소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앉아서 발 뒤꿈치를 드는 동작만 꾸준히 해도 식후 혈당 상승폭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 발 뒤꿈치를 계속 까딱까딱 움직여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거대한 방패를 세우는 셈입니다. 이제 식사법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뇨에는 보리밥이나 현미밥이 좋다는 건 다 아시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먹는 순서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수치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공식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앞 글자를 따서 채단탄 식사법입니다. 식탁에 앉으시면 밥 뚜껑은 잠시 닫아두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나물 반찬, 샐러드, 쌈 채소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는 겁니다. 최소 5분 정도는 채소만 드세요. 식이섬유는 우리 장벽에 그물망 같은 코팅을 만듭니다. 이 그물망이 나중에 들어올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아주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일종의 안전벨트를 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고기,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30%에서 40%까지 덜 오른다는 연구 결과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식사하시기 전에 혹은 식사 도중에 식초를 조금 드시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해서 소화를 천천히 시키고 근육이 당분을 더 잘 가져다 쓰게 만듭니다. 요즘 유행하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 즉 사과 초모 식초 들어보셨죠? 소주잔 한 잔 정도의 물에 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식전에 드셔보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사 도중에 반찬이나 드레싱으로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단, 당분이 잔뜩 들어간 홍초 같은 음료수 말고 천연 발효 식초를 고르셔야 합니다. 반대로 당뇨인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최악의 음식도 있습니다. 설탕 덩어리인 케이크나 믹스커피는 당연히 피해야겠지만 의외로 많은 분이 건강하다고 착각해서 드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 주스와 갈아 만든 선식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갈아서 마시면 흡수도 잘 되고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당뇨 환자에게는 독약과 같습니다. 과일을 믹서기에 가는 순간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식이섬유가 갈기갈기 찢어져 파괴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이걸 액상과당, 즉 설탕물로 인식해서 순식간에 흡수해버립니다. 과일은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그것도 식후 디저트가 아니라 식전에 껍질째 씹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식이나 미숫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물을 가루로 만들면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집니다. 밥도 죽보다는 된밥이 좋고 떡보다는 밥이 낫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풀만 먹고 밥만 줄이며 살겠습니까? 입이 심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게 당길 때도 있죠. 그리고 식사 조절과 운동을 열심히 해도 혈당이 잘 안 잡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는 과학의 힘을 좀 빌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시중에는 당뇨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검증된 건강기능식품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성분을 골라야 하는지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성분은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잎사귀에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코로솔산은 식약처에서도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원료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과 아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혈액 속의 당을 세포 안으로 쏙쏙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보면 바나바잎 추출물을 15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혈당 수치가 최대 30% 가까이 감소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주입니다. 어르신들은 천연 인슐린이라고 해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여주에는 P-인슐린이라는 성분과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췌장의 기능을 도와주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예전에는 여주를 말려서 차로 끓여 드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여주는 맛이 너무 써서 꾸준히 먹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쓴맛을 없애고 유효 성분만 농축해서 만든 알약 형태의 정제나 환 제품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입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단맛을 아예 포기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커피도 마시고 싶고 반찬할 때 단맛도 내야 하니까요.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알룰로스를 사용해보세요. 단맛은 설탕이랑 똑같은데 체내에 거의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스테비아 믹스커피나 스테비아 토마토 같은 제품도 쿠팡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혹시 이걸 어디서 사야 하나, 제품이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분 함량이 충분하고 후기가 좋은 제품들을 몇 가지 꼼꼼하게 찾아봤습니다. 식약처 인증 마크가 확실하게 붙어있고 가격 거품 없이 실속 있는 제품들로 말이죠. 이 정보는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평소 드시는 약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수면입니다. 잠을 못 자면 혈당이 오릅니다. 어제 잠을 설쳤더니 아침 공복 혈당이 높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뿜어내는데 이 호르몬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고 혈당을 올립니다. 적어도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합니다. 불면증이 있으시다면 낮에 햇볕을 쬐며 걷는 게 최고의 수면제이자 당뇨약입니다. 또 하나는 발 관리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건 혈관이 망가져서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장에서 가장 먼 발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작은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고 썩어 들어가는 당뇨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이신 분들은 매일 저녁 발을 씻고 나서 꼼꼼하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상처난 곳은 없는지, 굳은 살이 박인 곳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보습 크림을 잘 발라주세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맨발보다는 양말을 신고 계시는 게 상처 예방에 좋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긴 시간 동안 잘 따라오셨나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쏙쏙 넣어가세요. 첫째, 밥 먹고 절대 눕지 마라. 식후 20분에서 30분 뒤에 가볍게 걷거나 힘들면 앉아서 까치발 운동이라도 해라. 둘째, 밥 먹는 순서를 바꿔라.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밥은 맨 마지막이다. 셋째, 과일은 갈지 말고 씹어 먹고 식초를 활용해라. 넷째, 혈당 조절이 힘들다면 바나바잎이나 여주 같은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고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써라. 다섯째, 잠을 푹 자고 발 관리에 신경 써라. 어떠신가요? 아유, 복잡해서 못하겠다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처음이 어렵지 습관이 되면 밥 먹고 양치질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 점심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밥 먹기 전에 나물 반찬 먼저 집어먹기, 혹은 밥 먹고 텔레비전 보면서 발뒤꿈치 들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10년 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만들어줄 겁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함께 사는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친구를 잘 달래고 비위를 맞춰주면 평생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지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무섭게 화를 내는 친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로 그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듣고 나는 이렇게 했더니 혈당이 떨어지더라 하는 나만의 비법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창에 앞서 말씀드린 도움이 되는 식품과 영양제 정보 링크도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뇨 걱정하시는 주변 친구분들에게 공유 버튼 눌러서 카톡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건강해지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혈당 스파이크 없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